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들어가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고요.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 오늘 두 가지고요. 첫 번째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통상협의 7월 패키지로 추진을 하겠다. 틀은 좀 마련이 된 것 같아요. 네, 7월 8일까지 합의를 도출을 7월 8일까지 상호관세 유예기간 중계 그때 이제 한 3달 줬잖아요. 그게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일자까지,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다시 한번 패키지 합의가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양측의 관심사는 뭐 너무나 명확하죠.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 부과한다면 얼마나 할지, 그리고 경제안보, 투자협력, 그리고 이제 환율, 네, 이제 통화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양측 모두 다 전략을 마련한 다음에 다시 자리에 앉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간은 잘 마련하고 온 것 같다라는 대표님 평가가 좀 많은 것 같네요. 네. 일단 뭐 그냥 단순하게 상견례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양국에서 어떠한 이런 이제 통상과 관련된 여러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양측의 이제 서로 간에 원하는 그런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어저께는 뭐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보면 통상 관련된 협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7월 8일이라는 그 날짜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게 과연 얼마만큼 진행될 거냐라고 보면 약간 좀 퀘스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 예를 보면 미국하고 통상 관련돼서 협의를 개시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협의될 때까지 보통 1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오래 걸리는 사항인 것을 단순하게 이제 90일 만에 끝낼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뭐 상당히 좀 표피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심층적인 거는 상당히 좀 양측 간의 협의가 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일단 최종적인 합의는 지금 뭐 7월 8일이면 우리나라가 6월 3일 날 대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치러지고 나면 새로운 이제 행정부가 구성이 될 거고요. 이런 새로운 정부 내에서 관련된 협상이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과연 지금까지의 진행됐던 사항,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진행됐던 사항과 그 이후에 진행됐던 사항이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날지도 좀 더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 뭐 연속성은 있다라고는 하지만 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또 새로운 이제 또 경제 정책을 들고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협상이 상당 부분 또 이제 지리하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양국 간에 지금 서로 이제 관심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에 대한 그런 부분을 뭐 면세거나 아니면 감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게 이제 그 경제 안보 관련돼서 뭐 이제 안보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강한 그런 시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업에 대한 부분, 특히 이제 미군 해군 함정에 지금 관련돼서 강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군 해군 미국 관련된 조선업이 상당히 이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거고요. 이와 더불어 뭐 알래스카 LNG와 관련된 부분도 뭐 이번에 회의에서 나오진 않았다라고 하지만 뭐 그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논의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양국 간에 관심사가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타결 협상에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 정부하고 이제 트럼프 정부 간의 딜이 될 것 같아요. 네, 7월 8일까지 패키지들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모든 이슈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일괄 타결을 시도하겠다는 건데 미국은 좀 속도를 내고 싶어 할 것 같고요. 이사님, 저희 또 입장에서는 서두르지 않고 꼼꼼하게 협상을 해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속도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초반에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는데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번 협상에서요? 일단 미국이 아무래도 좀 기준으로 삼고 싶어하는 나라는 인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집권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상당히 저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이 원하는 요구를 거의 다 들어주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해서 협상이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모든 거를 다 협상을 마무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좀 이제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아젠다들 같은 경우는 다음 정권으로 조금은 이제 이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7월이 아마 좀 그런 부분을 염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품목별로 나눠서 어쨌든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관세, 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뭐 통화, 환율 정책 같은 이제 4개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의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환율에 관련된 부분들은 매크로로 좀 충분히 봐야겠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 1,430원대를 계속 어쨌든 상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주춤주춤하는 모습들이 있죠. 특히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계속해서 외국인이 좀 매도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환율과 관련된 통화 관련된 부분들은 분명히 지금 안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산업별로 봤을 때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관세라든지 투자와 관련된 협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특히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어떻게 보면 상호 관세 플러스 이제 품목별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협상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원하는 뭐 조선이라든지 LNG와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따로 떼놓고 좀 제가 볼 때는 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2기 때 좀 추가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트럼프는 1기 때도 LNG를 엄청 팔고 싶어 했습니다. 팔았고요. 그리고 2기 때도 LNG를 세일즈하는 모습은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투자까지 원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알래스카의 LNG를 너희가 투자해서 판 다음에 그걸 사가라. 거의 약간 거의 뭐 깡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1기 때와 다르게 2기 때 같은 경우는 구매뿐만 아니라 투자까지 원하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측면에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투자를 꺼려한 상황에서 얼만큼 우리나라나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서 좀 해안을 좀 발휘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비켜갈 수 있을지가 상당히 주목된다. 다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2일 아마 날짜를 좀 박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알래스카에서 한국과 일본의 어떤 통상 관료들과 좀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우방국이죠. 한국과 일본의 LNG 투자와 관련되거나 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향서를 받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게 아무래도 이제 전체 회담과는 약간 좀 이제 별개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압박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산업별로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 거는, 그럼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라고 보세요? 대표님?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관세율 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대미 수출이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현재와 같은 관세율이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에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관세율 인하가 가장 큰 이제 목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체는 다 안 해준다고 하면은 뭐 무관세 또는 줄이는 게 핵심적인 게 그럼 반도체, 자동차 요거는 무조건? 일단 뭐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 뭐 수출 금액으로는 더 핵심이니까. 네, 핵심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타 뭐 지금 이제 분위기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관세 관련된 부분은 이제 발표는 했지만 상당히 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계속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좀 완화적인 그런 이제 스탠스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현재와 같이 계속 뭐 중국이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국가와의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관세율은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처음 발표했던 것보다는 상당 부분 떨어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은 뭐는 무조건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사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 FTA에 대한 어떤 의미가 너무 퇴색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많이 보호 무역을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거의 공산품 같은 경우는 이제 FTA가 체결되다 보니까 미국과의 관세가 거의 제로인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다 엎어버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잘못 서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다음 정권, 미국의 다음 정권이 들어왔을 때 결국 이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스텝이 꼬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세에 대한 요율을 어떻게 보면 조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전 정부, 지금 바이든 정부 때 어쨌든 IRA와 관련된 부분에서 인센티브로 인해서 어쨌든 많은 회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이니시에이티브 같은 경우도 지금 재검토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관세에 대한 부분 플러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니시에이티브까지 좀 같이 좀 고려를 해야지만 그 다음 정권, 뭐 우리나라도 다음 정권 있겠습니다. 미국도 네네. 다음 정권에 있을 때 좀 그런 기준이 좀 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좀 큰 그림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해야 될 텐데, 네, 줄 거는 주고 또 받을 건 확실히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 좀 남아 있으니까 전략 잘 고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픽 확인해 보실까요? 네, 임순재 대표께서는 통상협의 속에서 주목할 종목을 자동차로 가네요.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이사님의 종목 보실까요? 네, 성광밴드. 조선 기자재, 조선 쪽 다시 활발 타오르는데 현대모비스하고 성광밴드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대표님. 네. 모비스 선택하신 이유 들어볼까요? 네, 오늘 뭐 실적이 나왔죠. 네.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뭐 고급 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이제 매출이 확대가 되면서 뭐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뭐 매출 같은 경우는 6.4% 증가한 뭐 14조 7,500억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3% 증가한 이제 7,767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내에도 이제 친환경 관련된 차량의 판매가 계속 이제 호조를 보이면서 관련된 부품의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해 실적도 계속 호조를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 이제 미국 투자 관련돼서 현대차가 이제 미국 투자 관련돼서 주가가 올랐다가 이제 관세 문제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세 관련된 이슈는 뭐 지금 뭐 한미 간 협의하는 것도 있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일부는 좀 유예될 가능성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면서 핵심 부품, 뭐 일단 뭐 파워트레인이나 엔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월 4일까지 관세가 유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분위기로 보면 5월 4일 날 유예가 아마 추가적으로 더 유예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은 뭐 너무 우려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미국 내에 지금 부품을 생산하는 생산 시설도 같이 갖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글로벌향 이제 수주가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가 뭐 가장 큰 벤더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거래처이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이제 거래처도 계속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1분기 이제 해외 매출 수주액이 20억 8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목표가 74억 4천만 달러에 일단 30% 정도를 지금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현대차 이외에 다른 이제 글로벌 완성 업체의 이런 부품 납품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현대차와 GM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보면 GM향 매출 확대가 좀 더 클 거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뭐 3월 중순에 이제 하순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뭐 급격하게 뭐 하락을 했다가 최근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오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조금 이제 밀리고는 있지만 뭐 충분히 최근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24만 원에서 27만 원대에 지금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뭐 24만 원대 근처까지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뭐 27만 원이 이제 상단으로 아마 그 내에서 박스권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관세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 고점인 뭐 29만 원대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성광밴드 들어보겠습니다. 신고가 근방의 종목이죠, 요거는? 네, 일단은 조선 기자재는 이미 다 50일 신고가가 좀 나온 상황에서
후발주를 좀 찾는 데 주력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1월 17일 날 52주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거의 지금 박스권 흐름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좀 후발주자로서의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수 해외에서 이제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경험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돼서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 작년 4분기부터 좀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 미국의 지금 어쨌든 수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도 숫자로서 증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앞에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올라가는 상황. 다만 이제 수출 업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수익성의 개선도 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 중에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성광밴드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좀 박스권을 좀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좀 어쨌든 박스권 상단을 좀 터치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조금씩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전고점을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32,500원을 좀 1차 목표가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광밴드까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뭐 가장 큰 주제가 어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좀 분위기 어수선했잖아요. 이제 어닝 시즌이 조금 정리정돈을 해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무디스에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관세 때문에 국내 수출주들의 구조적인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4가지 섹터 언급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철강, 2차 전지 4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지금 실적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조금 환기시켜주고 있긴 한데, 수출주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이번 어닝 방정식이 많이 복잡할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네, 그렇죠. 1분기 지금 실적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이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전일 이제 실적을 발표한 SK 하이닉스나 현대차, 뭐 하나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체적으로 다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실적을 이제 발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그중에 일부는 관세로 인해서 선발주된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주가를 보면 약간은 좀 이제 다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동안 이제 계속 좋을 것이다 예측했었던 그런 이제 업종을 보면 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도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대신 뭐 실적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좋은 실적을 발휘한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는 주가가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뭐 좋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과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좋을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이제 저 시장을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보면 향후에 실적 호전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 섹터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형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는 쪽을 보자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사님, 저희 대내외적인 매크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의문과 검증을 하려는 투자자들의 그런 마음도 좀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 같거든요. 어느 섹터 뭐 주목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과 관련된 이슈가 좀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서 네. 숫자를 내지만 그래도 미국과는 상관이 없거나 혹은 관세와는 영향이 없는 섹터들, 뭐 최근에 좀 제가 볼 때 아웃퍼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방산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국 향보다는 유럽 항이라든지 중동에 대한 수출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미국과의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피해를 덜 입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K방산 같은 경우 지금 뭐 4대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종목이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뭐 현대로템, LIG 넥스원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지금 1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계속 이제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1분기 합산으로 이 네 기업에 관련돼서 영업이익이 한 6,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작년 1분기 한 1,900억 정도 했으니까 거의 3배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오션이 이제 연결 기준 실적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하나 오션까지 지금 이제 합하게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거의 뭐 325% 이상 올라갔다라고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 K방산 같은 경우가
좀 실적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퍼포먼스를 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미국 향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피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보게 된다면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아웃퍼폼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K9 같은 경우, 여기에 또 지금 이제 천무의 어떤 폴란드 인도가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호주라든지 이집트로의 제가 볼 때는 매출이 본격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미국 향을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비켜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이제 폴란드 쪽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2차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올해 실적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뭐 여기 또 LIG 넥슨 같은 경우도 수주가 20조 원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하게 된다고 하면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여기에 대해서 올해 가이던스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종목을 픽 확인해 볼까요? 어닝 기대 줍니다. 두 분의 선택입니다. 네, 먼저 임순재 대표가 가지고 오신 종목 점검해 볼게요. 네, 코스맥스 화장품 쪽으로 오늘 종목 꽤 나오고 있고요. 네, 이사님의 선택입니다. 풍산, 네, 방산 얘기해 주셨는데 가보겠습니다. 코스맥스가 주가가 막 굉장히 폭발력은 없는데 안정적이긴 하죠. 네.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안정적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화장품 관련된 업종들 관련돼서는 지금 계속 지금 수출이 이제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이 1분기에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시장 이외의 다른 시장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K 화장품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생산 시설이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도 지금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최근에 이제 국내외의 여러 인디 화장품 브랜드들이 이제 매출 성장세들이 이제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인디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화장품을 대부분 이제 ODM, OEM 업체에 이제 외주를 주어서 이제 생산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화장품 외주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인디 브랜드의 성장에 수혜를 같이 입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분기 매출, 1분기 매출이 지금 한 5,750억으로 작년 대비 한 9%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이제 469억, 이제 3%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이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이제 3거래일 연속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이제 관세 영향, 이슈 영향으로 급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지금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뭐 이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목표 주가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고점이 이제 19만 원 선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만 원 목표가 받았고 풍산도 전략 포인트하고 가격 전략 함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방산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좀 저평가 얘기가 나오는 게 풍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풍산 같은 경우가 실적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제 방산 관련된 부분만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영업이익 한 2,500억 정도가 좀 나왔었는데 이게 2021년, 그러니까 3년 전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이상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영업이익 2021년에 890억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183% 정도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작년 영업이익 2,500억이 어떤 수치냐면 지금 LIG 넥슨이라든지 지금 이제 뭐 하나 시스템과 관련돼서도 지금 그 종목들보다 높은 영업이익인데 하나 시스템, 그다음에 LIG 넥슨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지금 6조에서 7조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풍산 같은 경우는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1조 5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높은데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은 거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차트도 보게 되면 거의 5만 원에서 한 7만 3천 원 정도 이 박스권에서 지금 지루하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방산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 또 환경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풍산의 어떤 저평가 가치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적 분할과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일단 뭐 이거는 가정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지금 주가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4개의 어떤
방산 대표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뭐 아직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인 어떤 구간에 있는 풍산을 한번 좀 후발주로 찾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벼워질 것 같다. 그럼 목표가 얼마 정도까지 도전 가능할까요, 풍산? 일단 뭐 현재가도 지금 충분히 거의 박스권 바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6만 5천 원을 넘어가는지를 체크해보고 2차적으로 7만 3천 원 아마 이렇게 좀 두 가지 목표가를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관세 이슈 한숨 돌리고 어닝 시즌 들어갔습니다. 타이밍 괜찮고 여기서 이제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정책도 쏟아지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뭘 봐야 될까라는 고민은 많으실 것 같은데 핵심적인 두 가지 섹터 탑픽까지 함께 꿀팁 제시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거인의 시선입니다. 최병호 전문가 만나보시죠.